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들. 제10장 금융자산, 현금이 현금성 자산과 수취채권의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장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 수취채권 중 매출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채권의 발생 및 보고기간 말 현재 나중에 회수될지 안 될지 잘 미심쩍어. 그 중에 이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상승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농후한 이런 채권에 대해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출채권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수취채권 등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의 제거, 가장 일반적인 매출채권의 제거라 하면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겠죠. 그럼 예를 들어 매출채권이 100이 있었는데 이걸 돈으로 받았어. 그럼 현금 100, 매출채권 100. 이제 이런 분괴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회사가 회수해야 될 매출채권 100이 있는데 이거 회수하려면은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돈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돈 받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양도인데요. 트랜스퍼. 이 매출채권의 양도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 교재 413페이지 매출채권 제거의 7.1에 있는 건데요. 자, 매출채권을 제3자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대가도 받았겠죠? 그런데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리스크, 리워드,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상대방한테 넘겼어. 그럼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떨구라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A가 매출채권 100을 갖고 있었어요. 거래처가 있는데요. 거래처로부터 나중에 이제 받아야 될 겁니다. 당장 거래처로부터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얘를 양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은행은 이제 100짜리 매출채권을 받으면서 얘한테 대가를 줬겠죠? 100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95만큼 주고 5만큼은 은행의 수수료 개념으로, 이자 개념으로 이제 자기네 수익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래처는 이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데 얘가 나자빠졌어. 이러면 은행이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갚아라 A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 있으면 바로 요겁니다. 매출채권을 양도했더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 즉 A는 분명히 넘겼지만 거래처가 은행에 지급을 못할 경우에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될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할 수 없네. 은행이 모든 위험을 그대로 다 뒤집어 쓰는 케이스 아닙니까? 이러면 A는 넘겨주는 순간 모든 위험 보상을 다 은행에 이전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자산의 매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 보상의 대부분을 상대방한테 넘겼으면 매출채권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금 받았겠죠? 나머지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류의 자산의 처분 손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러겠죠. 그러나 이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보면 되겠죠. 어떤 바보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출채권 등 수취채권을 받아놓고 그래 내가 모든 위험을 다 뒤집어 쓰마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놓을 거 아닙니까? 이쪽이. 그래서 매출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A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건 매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돈은 받았죠? 마치 이 거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회계처리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이렇게 차입금 분배를 하고요. 받은 돈 있고요. 미리 이제 일부 떼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산의 처분 손실이 아니라 금융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겁니다. 이자 비용. 받으름의 할인이 이제 실무에서 흔한데요. 앞서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어음을 발행을 할 때 예를 들어 발행일 이런 2월 1일이야. 그런데 지급일은 5월 1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월 어음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3개월짜리 심지어 4개월, 5개월, 6개월짜리 어음도 실무에서 발행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어음을 받은 자는 2월 1일 날 받았는데 석 달이나 기다려야 현금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모자라니 이 중간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이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음의 그 액면 금액보다는 좀 싼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할인,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때 이제 은행으로 어음을 넘겼습니다. 은행은 5월 1일이 되면은 최초 발행자한테 이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발행자가 사라졌어. 잠적했어. 이럴 때 은행이 모든 위험을 뒤집어 쓰느냐, 아니면 네가 나한테 넘겨줄 때 잘못된 어음을 줬으니 네가 대신 갚아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은행에 넘겨줬는데 모든 위험은 은행에다 뒤집어 쓰는 거라면 이건 매각거래나 다름이 없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대지급해야 된다면 이건 잠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에 불과합니다. 차익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러옴의 할인의 경우에도 이게 매각거래라면은 받으러오면 매출 채권 계정에 올라가 있겠죠? 그 매출 채권 죽여버리고 현금, 은행으로부터 받은 돈, 그 다음에 이게 자산의 처분 손실입니다. 어음이 만기가 됐을 때 제대로 다 결제가 됐으면 뭐 더 이상 분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받으러온 매출 채권은 장부에서 제거를 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위험 보상의 대부분이 은행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계속 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돈은 받았습니다. 차입이라고 보는 거죠. 그 차이는 이자 비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 어음이 제대로 결제가 됐어요. 비로소 이때 매출채권 장부에서 제거가 되고요. 단기 차입금도 제거가 됩니다. 이때 이제 상계가 되는 거겠죠. 자, 예제 8번을 통해서 지금 했던 받으러옴 할인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갑회사는 거래처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리고 액면금액 3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는 3개월 후래, 지금 팔았는데 석 달 후에 이제 지급일인가 보죠. 이 받으러옴을 수령했습니다. 이 받으러옴에 이자는 없는 건데요. 무이자부어음. 그럼 이자보험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고요.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는 이자보험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과거 교과서나 아니면은 미국 원서를 보면은 이자보험의 할인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요. 이 이자보험의 할인은 이제 중급회계에서 배우기로 하고 우리 회계원리에서는 그냥 이자를 고려 안 하는 단순 어음의 할인 회계 처리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석 달짜리 어음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음을 수령했죠. 한 달, 두 달 보유하다가 요때 할인을 했다는 거죠. 2개월 동안 어음을 보유하다가 거래은행에 판 거예요. 그럼 은행은 요때 어음을 수취해서 한 달간 보유하고 있다가 요 갑의 거래처로부터 이제 대금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치 돈을 요 갑이라는 회사에 미리 융통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서 요 한 달치 이자만큼은 자기가 수수료, 금융비용으로 제하고 주겠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류의 이제 회계 처리가 있겠는데요. 갑회사가 받으러옴 수익액들은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거래은행에 넘긴 경우하고 그 다음에 넘기지 않은 경우, 넘겼다면은 받으러옴을 처분한 겁니다. 즉 매출채권 처분, 이전하지 않았으면 이건 차입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 이제 시점별로 회계 처리를 다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을 했으면은 일단 상품을 판매할 때 어음을 받았죠. 매출채권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 두 달 후에 받으러옴을 은행에 할인하면서 양도를 했죠. 이때 매출채권 빠지면서 돈을 얼마나 받았겠는가? 한 달치 이자만큼 제하고 줬을 거 아니에요. 즉 얼마만큼 은행은 제했을 거냐면은 요때 은행은 어음을 받았죠. 요때 어음 대금을 회수하겠죠. 얼마냐면 요때 30만 원. 여기 어음의 만기 금액 아닙니까? 무이자부 어음이기 때문에 어음의 만기 금액은 30만 원이고 이걸 한 달 미리 땡겨서 지금 자금을 준 거니까 한 달 이자만큼은 제하고 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 은행이 부과하는 할인율은 12%로 가정을 했습니다. 좀 세죠? 자, 30만 원에 12%인데 한 달 아닙니까? 12분의 1, 그래서 3천 원만큼 제하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29만 7천 원만큼 주고요. 30만 원은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겠죠. 금융 수입. 회사 입장에서는 처분 손실입니다. 그러나 위험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매출분계 똑같고요. 요 30만 원만큼은 매출채권을 장부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차익분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3천 원만큼 덜 받은 거는
이자 비용입니다. 어음 만기가 됐을 때 처음부터 매출 채권을 제거한 경우에는 붕괴가 없습니다만은 제대로 이제 어음이 만기가 됐어 이제 전부 결제가 됐으면 이때 단기 차익금과 매출 채권을 상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책에는 없고요. 만약에 어음 만기에 어음 발행자가 잠적해서 사라졌어. 못 받게 됐어. 그러면 이 회사가 대신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단기 차익금을 갚는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대변으로 현금 빠지고 차변으로 단기 차익금 빠지고 이렇게 이제 분기는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기타의 금융자산,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비금융자산 중 선급금, 선급비용 회계 처리까지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대여금인데요. 대여금은 꿔준 거예요. 한 회사가 상대방에게 계약에 의해서 현금을 꿔준 겁니다. 대여. 이때 향후 이자하고 원금을 돈으로 받겠죠? 따라서 요 계정은 대여금 계정은 금융자산입니다. 보통 이제 대여금은 결산일로부터 원금 회수 기간이 1년 이내라면은 유동자산, 단기 대여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 장기 대여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자금을 대여를 합니다. 단기 대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예를 들어 현금 100, 단기 대여금 100 이렇게 이제 분괴를 합니다. 약정대로 이자를 또박또박 받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자 5, 현금 5 이렇게 분괴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몇 차례 이자를 받다가 이제 대여금, 원금을 회수합니다. 그러면 여기 일단 단기 대여금 빠지면서 돈이 들어오겠죠. 단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회수기한이 결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은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장기 대여금이다. 이런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결산일 현재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미 기간 경과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이 됐으면은 이자 수익, 미수 수익 이런 분괴를 한다. 결산수정 분괴로 한다는 것은 이미 설명이 됐었습니다. 또 다른 수취채권을 볼까요? 미수금인데요. 이제 요거랑 대비되는 게 매출채권이죠.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습니다. 매출채권은 회사의 주요 영업거래, 즉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에 대한 미회수 채권입니다. 미수금은 사용하던 어떤 유용자산 등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나중에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 이게 미수금입니다. 이제 토지를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은 토지, 미수금, 만약에 이제 미수금이 토지 잔고 금액보다 더 크다면 이제 처분 이익이 이때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수금을 회수했으면은 차변했던 미수금을 대변으로 감소시키면서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3장 결산 수정 분기할 때 미수 수익을 배운 바 있습니다. 결산 시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여금에 대한 혹은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발생을 했지만 아직 돈은 안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는 발생이 됐으니까 이자 수익, 이때 미수 수익, 미수 수익 나중에 돈으로 받는 거죠. 돈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미수 수익, 앞서 미수금 모두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미수 수익 빠지면서 다음 연도에 돈으로 받을 때 현금 하고 끝나겠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계정도 실무에서 흔히 나오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미리 돈을 거래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계약금 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비품을 취득하는데 미리 일부 돈을 줬어요. 예를 들어 10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비품은 1000원짜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1000 선급금 여기 있던 거 100 빠지고 이제 900을 더 주면 주겠죠? 그래서 여기가 현금 내지는 나중에 줄 거면 미지급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 선급금 자산입니다. 미리 돈 준 거요. 그런데 선급금은 요거랑 비교할 게 이제 대여금인데요. 돈이 나가면서 대여금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나중에 다시 현금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은 요 10장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뭔가 현금 등 금융자산으로 수취할 권리입니다. 이거는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장에서 선급비용도 보았죠?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지급할 때 1년분 보험료가 나가면서 몽땅 비용 처리했는데 이거 너무 많아. 그래서 결산할 때 보니 아직 몇 달치 보험료는
단기분이 아니야. 내년 거야. 그러면은 그것만큼 보험료를 감소시키면서 송급비용 이렇게 자산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돈으로 받을 게 아니라 보험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송급비용도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장에서 했습니다만 이 송급비용 다음 연도로 2월 되어 보험기간이 경과가 될 때 대변으로 감소가 되면서 이제 보험료를 인식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을 끝내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볼 건 뭐냐면요. 3장의 결산 수정 분계에서 보았던 이 미수 수익하고 선급비용 둘 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유동 비유동 구분을 한다면 둘 다 유동자산입니다. 그런데 성격은 많이 다르죠. 자, 미수 수익 이런 분계로 이제 연도 말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하겠죠. 미수 수익 예를 들어 100 그다음에 무슨 수익 그죠? 뭐 이자 수익이든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미수 수익이 이루어지고요. 선급 비용은 미리 돈이 나갔는데 이게 단기 비용이 아니라 내년도 비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인식했던 무슨 비용을 빼면서 선급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선급 비용은 단기에 먼저 돈은 나갔어요. 미수 수익은 단기에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연도 우리는 재무제표를 보고 미래의 순이익,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미수 수익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돈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제 빠져나갑니다. 선급 비용은 다음 연도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돈과는 무관하잖아요. 미리 선급이었으니까. 선급 비용은 빠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용이 잡힙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차기의 순이익이 내려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둘 다 미수수익 선급비용이 자산인데 여러분들이 언뜻 보기에 자산은 좋은 것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미수수익 같은 경우는 좋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선급비용은 이미 내 주머니에서 돈은 나갔고 차기 이후에 선급비용이 죽으면서 단기 순이익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 예측 혹은 미래 단기 손익 예측을 할 때 단기 말 현재 미수 수익과 선급 비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장의 강의는 다 마쳤고요. 객관식 문제 몇 개를 풀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3번입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인데요. 다음은 단기 말 을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 증명서상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다 해서 원인이 지금 4가지가 있고요. 물음은 뭐냐면 은행 증명서 잔액이 20만 원이라면 을회사의 수정전 잔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금액은 얼마냐가 아니라 도대체 은행 당좌예금 장부상 금액은 얼마냐 수정전 잔액은 이걸 물어봤는데요. 은행 계정 조정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제 회사 측 잔액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은행 측 잔액은 20만 원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뭔가 다 하고 뺐더니 뭐 별일이 없으면 이렇게 같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기발행 미결제 수표 5만 원은 어느 쪽에서 조정하는 거냐면 은행 측 마이너스죠. 자, 은행 미기입예금은 은행 측 조정사항이죠. 플러스 만 원. 나머지는 회사 측 조정 아닙니까? 자, 부도수표는 회사 측 마이너스죠? 은행 수수료는 회사 측 마이너스 아닙니까? 자, 지금 요 숫자를 보면 20만 원에서 5만 원 빼고 만 원을 더하면은 16만이 조정 후 금액인데 요 금액이 요 금액하고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회사 측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거꾸로 16만 원에 3천을 더하고 15,000을 더하면 X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은 17만 8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자, 5번, 6번 연속되는 문제인데요.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문제입니다. 다음은 결산일에 갑회사의 수정 전 시산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채권 15만원, 손실충당금 5천. 지금 전기로부터 넘어온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단기 중에 일부
매출채권 회수 불능분만큼 뭐 상계가 되었을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결산수정 통계 직전에 5천만큼 충당금 잔액이 있다는 겁니다. 갑회사는 기말에 매출채권 15만 원을 분석을 해봤어. 그랬더니 7,500만큼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대의 신용 손실이 7,500이래요. 그럼 이 7,500만큼 손실 충당금이 인식돼야 될 거 아닙니까? 7,500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돼야 된다고. 당기말 수정 후 시산표에 표시될 손실 충당금이 바로 요거죠. 7,500.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렇다면 무릎 6번 당기말에 해야 될 결산수정 공제는 뭐냐라는 거 아닙니까? 자, 7,500이 최종 결과인데 수정 전 시산표에는 5,000이 남아있으니 5,000을 7,500으로 수정하려면 2,500만큼 손실 충당금을 더 인식하면 되잖아요. 요거죠. 그리고 차변이 손상차손. 자, 어떠세요? 우리가 10장 3번에 걸쳐서 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 그 중에 이제 당좌 예금에 대한 은행이전 조정표 됐고요. 매출 채권을 중심으로 한 수취 채권의 발생, 그 다음에 손상차손 인식, 재거의 회계 처리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